9월의 마지막 주인 월요일 증시는 정말 우리 투자자들을 인내심의 한계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해서 크게 흔들렸던 증시는 급기야 전저점을 깨트린 것을 넘어가지고 장중 내내 급락 양상을 만들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합쳐서 상승한 종목 수가 100종목 내외일 정도이니 이번 주식시장, 오늘 주식시장의 급락은 투자자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내심을 끝까지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 우리 애청자님들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 함께 오늘 급락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악재가 워낙 산적해 있고 그러다 보니 힘든 시장인데요. 힘내시면서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초반에 주식시장이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부담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가 또 있었죠.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의 집권, 요게 이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1430원대를 넘어가면서 오늘 아침부터 해서 큰 폭의 갭 하락이 발생했고 직전 저점 6월 말 7월 초의 저점을 깨트리면서 오늘 장중 내내 악성 매물들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오늘 장중에 살짝살짝 시장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모두 흔들렸고 특히 중소형주의 급락은 거의 패닉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의 투매예요. 기계적인 투매가 쏟아지는데 중소형주는 이것을 떠받칠 힘이 없다 보니 더더욱 크게 흔들렸고 지수 자체가 중소형주 지수 자체가 거의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급락 양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코스닥 지수의 장중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를 캡처해 놨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매시 정각마다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쭉쭉 밀리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그러니까 올해 연초라든가 작년 가을까지 보여줬던 그 매시 정각마다의 악성 매물 추례가 조금 양상이 달라지게 나오면서 장중 내내 쏟아지는 이러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수급은 두 가지 효과가 섞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빚투자금, 신용융자라든가 주식 관련한 담보대출 이러한 자금들이 마진콜을 당했을 때 쏟아지는 매물이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증거금에 대한 어떤 융통성을 더해두라라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 무조건 꾹꾹 참아갈 수 없는 겁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한계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매물뿐만 아니고 투자자 스스로가 딱 시장을 봤는데 내가 빚투를 이만큼 썼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 손실이 어마어마하겠는걸?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다 보니 매수가 부족합니다. 매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시장이 허무하게 쭉쭉쭉 밀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 무너뜨렸죠. 700포인트 붕괴됐고 코스피 시장은 2200포인트 참 힘든 그러한 흐름이 오늘 장중 내내 이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요,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심리적 분위기는, 자, 이러다가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대폭락장 오는 거 아니냐, 예, 극단적인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 화면상, 예, 제 머리 위에 달러 환율 추이가 나와 있죠. 1430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껑충 뛰어서 1430원대 중반까지 튀어 올랐어요. 장중에, 예, 그 달러 수합이 없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예, 그 하는 총재의 발언이 있다 보니 그냥 훅 하고 올라가기도 하였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영국의 파운드화, 예,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 양상을 보이면서 이게 영국이 크게 흔들리니, 이거 글로벌 금융시장 이거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심리가, 예, 만연하게 되죠. 요게 더 근본적으로는, 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 요게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및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 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중요한 트리거를 건드린다, 이러한 불안감. 2000년 IT 버블 깨질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전개될 때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도 오늘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계속 들고도 가야 되나? 나 이거 미치겠는데?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냉정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코스피 지수가 월간 단위로 해서 10% 이상 하락한 횟수를 제가 카운팅해 봤습니다. 2000년 이후 월간 단위로 10% 이상 코스피 종합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횟수를 세어봤더니, 이번에 지금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3번이고요. 만약에 이게 9월 말까지 이어져서 3번이 확정이 되면은 이게 2000년 이후,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22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심리가 더더욱 꽁꽁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월에 한번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6월에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9월에 또 한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월간 낙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암울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우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너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거 뭐 이제 지겹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잔소리가 반복이 되었다 보니 요것을 같이 쉰 우리 애청자님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전략. 예. 간단한 전략이라도 무조건 갖추시고 2022년 시장 대응하시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작년에는 점점 하반기 들면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이야기 드려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강조 드려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예, 이번 조정장을, 힘들긴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시간만을 이긴다면, 어쩌면은 전략 덕분에 그 시간마저도 이겨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 무엇입니까? 예,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 드려서 나 이제 척하면 척이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실 것입니다.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죠. 자산 배분 전략, 간단한 방법이라도, 예, 비율, 예, 단순 비율 전략이라도 꼭 세팅하시라고 너무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이것을 세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번 조정장 어때요? 여러 가지 규칙을 두셨겠습니다만, 어떤 몇 개월에 한 번, 또는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리밸런싱 하겠다,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의 시기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간접적인 저가 매수를, 예, 실천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의 평가 금액이 작아지고 반대로 채권이나 안전자산의 평가 금액이 커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하면 다시 리밸런싱을 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간접적인 고가 매도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장기적으로 리밸런싱만 반복을 하여도 간접적인 저가 매수, 간접적인 고가 매도를 여러분들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제가 전략을 세팅하실 때 1번은 가장 많이 이야기 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비슷한 스타일 내지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맞는 종목 스타일로 분산 투자하시고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다 그러면 비율을 다시 맞추는 스무싱 테크닉을 활용하시라. 비율이 엇갈려 있으면 그거 다시 이렇게 쭉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만 반복하셔도 장기적인 성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몰빵 투자했을 때보다 시장이 흔들릴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B2 절대 하지 마시라. 요거는 뭐 별이 5개죠. 별이 5개짜리입니다. 이 빚만 없어도 옛말에 빚만 없어도 먹고 산다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빚만 없어도 어려운 고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2000년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고비가 있을 때 전략을 지켜가신 분들은 힘든 고비는 있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고비가 좀 많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애청자님들은 전략 충분히 갖추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만 이겨내십시오. 어쩌면 전략을 갖추셨기 때문에 시간 자체도 여유 있게 이겨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